코로나19로 3월 취업자가 약 20만 명 줄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고용 충격에 대응한 대책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주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합니다. 방역 수칙은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방역 강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기 충격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돌아오며 우리 시장은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올랐던 금값이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3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20만 명에 육박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이 16만 8천 명, 숙박 음식점업이 10만 9천 명, 교육 서비스업이 10만 명 감소하는 등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농림어업과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일시 휴직자 수가 160만 7천 명으로 1983년 3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해 고용 안정 정책 대응 패키지 대책을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9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일상 속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 후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방역 강도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생활 방역은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 활동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10일과 16일 1, 2차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핵심 수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생활방역 핵심 수칙은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기, 사람과 사람 사이엔 2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기, 자주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손을 자주 꼼꼼하게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등 5가지입니다. 최근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사람들이 늘며 금값도 뛰고 있죠. 이번 주 들어 4거래일 연속 올랐던 금값이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나며 내려가긴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 소식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코로나19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 금값도 뛰었습니다. 이번 주 KRX 금시장에서 1g당 금 가격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68,22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2014년 3월 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으로 출발해 1g당 66,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2.52% 하락한 겁니다. 국제금값이 이틀 연속 하락했고 같은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역시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80전 내린 1217원 90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등락을 보였던 금값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나왔고
주식시장이 안정될 때 오히려 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 경색이 더 강화돼서 추세적으로 2008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계속 우상향 가능하다. 금 투자를 두고서 전문가들은 금은방에서 현물을 직접 사들이는 것보단 KRX 금시장을 통해 1g 단위로 매수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3월 카드 승인액은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각각 34%와 13% 감소하며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96.5% 감소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사태보다 더 큰 낙폭으로 월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래 가장 큰 감소치를 나타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4호로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지표가 크게 둔화되고 수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실물 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국내선 공급을 늘리며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국내 항공사들이 부산에서 김포 노선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티웨이항공은 다음 달부터 매일 왕복 4회씩 부정기선 운항을 결정했고 제주항공도 지난 3일부터 하루 왕복 4회로 증편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주간 해당 노선의 운항편은 에어부산 481편, 대한항공 340편, 제주항공 138편 등 모두 959편에 달했는데 평균 탑승률은 에어부산이 63%, 대한항공 70%, 제주항공 80% 등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5월 이후는 지난 3월과 비교해 약 33%의 운항 편수가 증가할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실업률 급증과 중국 GDP 급락 등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기 충격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32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덕분에 우리 시장은 1900선도 회복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기 충격이 주요국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 주 코스피는 2.89% 오르며 1914.4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3.85% 상승하며 634.7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이 5,705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829억 원, 3,845억 원을 각각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187억 원, 680억 원을 팔았지만 외국인이 1,113억 원을 매수하며 상승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3월 4일 이후 32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의 매수 주체로 참여하며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 감소한 수치로 이는 중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으로 분석됩니다. 실물 경기 충격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올해 1분기 S&P 500 소속 기업들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24만 5천 건으로 500만 건인 예상치를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순매수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습니다. 또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주가가 일주일 새 60% 이상 급등하며 삼성 SDI와 LG화학 등 관련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대북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180석을 확보한 여당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아난티와 대아티아이, 부산산업 등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의 움직임이 있지만 실적 부담과 소비 회복에 따른 부담 등이 여전한 상황 속 중국 1분기 GDP 마이너스 전환에서도 드러났듯 실물 경기 부담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추격 매수보다 업종별 선별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실적 안전지대라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유틸리티, 통신, 바이오, 음식료 등의 업종 위주의 이 박스권 순환매 가능성을 염두하자고 덧붙입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했던 주식시장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라 불리는 고객 예탁금은 여전한 상황 속에서 상승장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네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 기회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야 고수이자 주식 실전 투자가인 홍성학 더원 프로젝트 대표와 구체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예탁금에 지금 돈을 넣어놓고 W자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른바 더블딥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저점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강세를 시장은 오히려 보이고 있거든요. 급락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급락 가능성은 항상 있죠. 있으나 지금 현재 그 최근에 뭐 주식시장을 둘러싼 어떤 주변 얘기들은 시장이 또다시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단기간에 한 달 내에 코스피 지수가 40%까지 빠진 어떤 예. 상황들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시장은 회복해서 거의 뭐 근접하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코로나는 지금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이 난 게 아닌데 왜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시장 참여자들은. 맞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그 당시에 공포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급락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던 상태에서 지금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 이후에 급반등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사면 돈을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은 잘 안 빠지거든요. 한 번 더 빠져주길 바라는 예, 분들이 그러니까 계시다는 지금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의 역성장은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그렇죠. 그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풀고 있잖아요. 예. 결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수급 구조인데, 지금 주식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역성장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악재보다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금들이 워낙 많은, 그러니까 수급 구조가 굉장히 크게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불안해하는 예. 그런 급락 상황은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과 현금에 대한 적절한 어떤 분산, 예.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또다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피해보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어떤 그런 급락은 잘 나타나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의 코스피에서의 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막대한 자금으로 지금 사들였거든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시원하게 올라주긴 했는데 다른 종목들의 반등에 비해서는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본다면 어때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 많은 종목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매물들이 상당히 정리가 됐고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또 보게 되는 어떤 상황인데, 예. 유일하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1억 4,90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예, 그러니까 지분으로 따지면 한 2.5% 정도 지분이 되는 수준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우선주 포함해서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가격 하락을 통해 좋은 기회,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살 때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샀겠죠. 그런데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종목들은 뭐 100%씩 회복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지루하게 생각이 들죠. 시장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상대적 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고, 한번 매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매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매매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삼성전자 주가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삼성전자 주가는 결국 5만 원대 오늘 이제 넘었었는데, 오늘부터 5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사갔던 한 1억 4,900만 주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어떤 구간에 들어갈 것이다. 한 5만 3천 원대까지. 결국 그 물량은 외국인들이 다 받아갈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사실 삼성전자를 팔았던 것은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판 것이 아니라 그네들의 자금 운용상
되는 거죠.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거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하러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은 손해를 봤지만 평균 가격이 한 55,500원 정도 되거든요. 손해를 봤지만 상대적으로 뭐 손해 봤다는 기분보다 올라온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기뻐하면서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자를 매수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참 어려워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1860선이었거든요. 네. 제가 마감 시황을 정리를 하면서 앵커 리포트에서 봤는데 인버스에 대한 2배짜리 ETF 상품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번 주 하락장을 예상한 건데 반대로 2%가 넘게 올랐거든요. 주간으로 따지면. 어때요? 다음 주는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사실 지수를 뭐 예측한다는 건 사실 무의미한 일이지만 예.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의 그 무게감 한층 더 줄어들고 네. 그리고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코로나 전국이 오히려 앞으로 시장을 더 전망을 밝게 해주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시장은 항상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 지난 2008년, 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융위기가 2008년 12월 달에 마무리됐으나 실제 그건 2010년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2009년부터 뭐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2008년도에 외국인들 뭐 30조 이상 매도했던 걸 2009년도에 다 다시 재매수하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그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타금이 사상 최초로 40조를 넘어선 상태이고 제가 볼 때 앞으로 자금들은 계속 더 유입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올해 주식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하반기로 하게 되면 기업 실적들도 다시 원위치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실적과 그 자금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업황 모멘텀이 좋은 회사들,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 회사들, 특히 대체적으로 이제 IT 쪽에 많이 있고 그리고 뭐 IT 서비스, 바이오 쪽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그냥 매수하셔서 웬만해서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할지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중은행 수신상품 금리가 연 0%대로 진입하며 제로금리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제로금리에도 오르던 대출금리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대환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제로금리에 접어들게 된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75%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1.26%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10년 공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국민은행이 가장 낮습니다.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 연 2.47%에서 3.97%, 우리은행 연 2.66에서 3.66%, 신한은행 연 2.55에서 3.80%, 하나은행 연 2.84에서 4.14%입니다. 신용대출은 상품마다 금리가 다르고 고객의 신용 등급마다 달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 하락으로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출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를 통해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어 시중은행 금리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입주는 하지 않은 채 월세만 내고 있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학기 시작 전인 1, 2월에 대학가 자취방을 구하는데요. 코로나로 개강이 미뤄지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며 굳이 입주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들은 1학기 개강이 불투명해지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월세 배문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최근 대학가 주변 공인중개업소에는 원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이 불투명해지면서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을 미루고 싶다는 겁니다.
실제 대학가에서는 3월 개강 전에 미리 방을 구해두려는 학생들 때문에 주로 1, 2월에 월세 계약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2월 중순부터 확산한 코로나19 때문에 미리 집을 구해둔 이들이 월세만 내고 있는 겁니다. 연대나 홍대나 저강대, 이대 다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얻어놓은 게 그냥 올라가지 않는데 월세만 내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좀 최대한 좀 어떻게 빨리 빼달라고. 1학기 개강이 불투명해지자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월세 구하기는 쉬워졌습니다. 매물이 늘면서 월세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방은 2020년 3월 서울 원룸 임대 시세 리포트에서 주요 대학가 원룸의 월세 하락세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가 전달 대비 7% 하락했고 숙명여자대학교도 6% 내렸습니다.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도 각각 5%, 4%씩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독일 바이에른 주지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옥토버 페스트가 무산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옥토버 페스트는 매년 약 60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커스 쉐이더 바이에른 주지사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정된 옥토버 페스트가 개최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뮌헨 시장과 이준의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각 지역 자치제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부터 강제된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대형 집회는 적어도 8월 31일까지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하스퍼가 경기장 지하 주차장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검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트넘은 이달 초 선수를 제외한 직원 550여 명에 대한 감봉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팬들의 거센 비난에 부딪혔고 구단은 이를 번복하며 코로나19 검사장 제공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여론에 밀려 감봉 조치를 거둬들였지만 토트넘을 비롯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되면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 프로축구는 4월 30일까지 중단된 상태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안정되는지에 따라 리그 재개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격리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집에 머물러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스피커를 통해 감염을 막기 위해 떨어져 달라며 제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존중해 달라는 경보를 발령합니다. 문제는 드론이 아무리 경보 메시지를 보내도 사람들이 신기한 드론을 보기 위해 오히려 더 몰려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중국과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 국가에서도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드론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포뮬러1 팀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산소호흡기 없이 폐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속성 양성 기도압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이 장치는 폐 기능에 손상이 온 코로나19 환자들의 기도를 확보하고 폐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장치가 이미 관련 당국의 승인을 얻어 런던 병원에서 시험을 거친 후 다른 병원에도 보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포뮬러1 팀이 이 호흡기를 생산해내는 데까지 초기 회의부터 100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름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며 신속한 부품 개선과 생산에 특화된 메르세데스 포뮬러1 팀의 능력이 빛을 발한 셈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가운데 애플이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SE를 출시했습니다. 아이폰 SE의 미국 내 가격은 $399, 우리 돈으로는 약 48만 원으로 현재 애플이 판매하는 모델 중 최저가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17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며 한국 출시일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SE는 보급형 모델인 만큼 카메라 기능으로 안면 인식이나 야간 모드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애플의 값싼 전화기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를 반영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스리랑카 북서부 농업지구의 한 관계수로에서
목욕을 하던 코끼리 한 마리가 거센 물살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논농사를 위한 물을 보내기 위해 출입문을 열면서 물살이 급격히 빨라진 탓입니다. 운하까지 떠밀려 내려온 코끼리는 더 이상 휩쓸리지 않기 위해 운하 및 다리를 서로 부여잡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내 야생동물 관리들이 출동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통나무와 쇠사슬로 코끼리를 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코끼리는 계단 쪽으로 인도돼 밖으로 나왔는데 공포에 질려 곧장 근처 정글로 도망쳤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